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혈통 강의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제4강 고돌핀 아라비안 그 후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저희들이 이미 바이올리 터크라든가 달리 아라비안, 유럽 마필드 요런 시조말들의 후손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조, 그러니까 드러블에스의 3대 시조 중 마지막 시조인 고돌핀 아라비안의 후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적어놨듯이 맨오버, 그리고 인리얼리티, 티즈나우 요런 계열들을 위주로 해서 찾아볼 텐데, 먼저 제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조금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 제가 이 달리 아라비아는 2시간에 2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반면에 바이올리 터크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이 전 세계 전 세계 경주말들의 90에서 95%가 달리 아라비안입니다. 그리고 오늘 할 내용인 고돌핀 아라비안이 한 5에서 10%를 잡고 있어요.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고, 반면에 이 바이올리 터크 같은 경우는 0%입니다. 거의 후손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갔는데, 어떤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올리 터크를 좀 무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결코 무시받을 그 혈통은 아닙니다. 지금 자체가 남아있지 않다 뿐이지 한때는 어마어마했던 마필입니다. 이 렉싱턴이라고, 지금 켄터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이름이 바로 이 렉싱턴입니다. 별명이 있죠. 전 세계 말들의 수도. 말들의 수도로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 생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인데, 이 렉싱턴이라는 이름의 도시와 똑같은 렉싱턴이라는 시스말이 있었어요. 1861년, 1862년부터 해갖고 1974년까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14년 동안 미국의 리딩 사이어를 했던 말이에요. 이 렉싱턴이. 거기에다가 이제 1876년 그리고 1878년도 리딩 사이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번의 리딩 사이어를 한 거예요, 생애. 이 렉싱턴이 바로 이 바이올리 터크의 후손입니다. 이 16번의 리딩 사이어를 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경주마들을 많이 생산을 했다는 걸 뜻해요. 경주마들이 엄청나게 잘 뛰었다는 것을 뜻하죠. 하지만 이게 순식간에 사라져요. 미국에서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경주마들을 많이 생산을 했는데 그 중에서 시순말로 성공한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이게 참 불가사의해요, 사실. 이렇게 한 번에 사라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싹 사라지는데, 그래서 이 바이올리 터크 같은 경우도 이 렉싱턴에 의해서 활짝 꽃을 피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코 무시하거나 이 혈통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그런 혈통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 바이올리 터크의 나인의 시스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말을 잘 몰라요, 사실. 근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시스말로. 블루컬린 다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호주에서 수입된 마필인데, 수입국이 호주인데, 우리나라에서 시스말을 한 이 블루컬린 다저도 바로 이 바이올리 터크 계열의 시스말입니다.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죠. 우리나라에서도 남아있지 않고, 경주마로서는 호삼이라든가 이런 말, 그러니까 블루컬린 다제의 자만 아니에요. 외산만대 수입마로 호삼이라든가 예감 이런 말들이 좀 띄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은근히 바이올리 터크의 명맥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말 북의 라인 쪽으로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록 이 바이올리 터크가 지금 현재는 0%이지만 시스말들의 영향력이 거의 0%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한때는 렉싱턴을 필두로 해서 어마어마한 세력을 펼쳤던 적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고돌핀 아라비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돌핀 아라비아는 이렇게 내려와요. 케이드, 고돌핀 아라비아의 자마이죠. 케이드, 그 다음 케이드의 자마이 매첨, 그 다음 뭐 쭉쭉쭉쭉쭉 내려오다가 그 다음 이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안 스펜드리프트 매너워 이렇게로 이어집니다. 일단 이 케이드 같은 경우는 이 말이 케이드예요. 이 말이 케이드인데 여기 적어놨듯이 이 리딩 사이어입니다. 1752년, 1753년, 1758년, 59년, 60년 이 5번 영국과 아일랜드의 리딩 사이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매첨 같은 경우는 이마필이 매첨입니다. 이 매첨 같은 경우는 1772년, 73년, 74년 3년 연속 영국 그리고 아일랜드 리딩 사이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매첨의 이후에 이제 쭉쭉쭉쭉 있어요. 이따가 이제 이 세대를 거치면서 쭉 나온 마필이 바로 이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안입니다. 이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안은 좀 그래도 이 마필이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안인데 이 마필이 누구냐면은 영국의 첫 상관마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상관마를 달성한 그 말이 바로 이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안입니다. 그 다음 스펜드리프트는 이 매너워의 아버지의 아버지죠. 정조부 정도 되는데 그랜드 사이어인데 이 스펜드리프트는 지금 목장 이름도 스펜드리프트라는 큰 목장이 있죠. 그렇고 이 매너워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역대 미국 랭킹 1위로 할 수 있는 매너워가 이 나옵니다. 일단 매너워 같은 경우는 이마필의 매너워죠. 매너워. 참 멋있는 말 같아요. 말 자체가 생긴 것도 그렇고, 매너워 같으면은 뭐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경주마 중에 하나죠. 20세기 미국 경주마 랭킹을 탑 100위를 뽑았어요. 100위를 뽑았는데 그 100들 중에 랭킹 1위가 바로 이 매너워입니다. 그리고 랭킹 2등이 세크리테리엇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크리테리엇을 이기 2등이라고 할 정도면 이 마필이 얼마나 이 경주력이 어마어마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1919년 2세 챔피언을 지내고 1820년 3세 챔피언을 지냅니다. 1920년대 미국 연도 대표마까지 해요. 이때 이제 상관 경주인 프리크니스 벨몬트 스테이크스를 우승했는데 켄터키 더비는 우승을 뭐 못했다기보다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직 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펄롱 2000m 뛰기에는 어린 말들한테 조금은 부담이 된다 해갖고 마주가 출전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나갈 수는 있는데 일부러 안 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상관을 달성을 못했어요. 그냥 프리크니스와 벨몬트 2관만 달성을 하고 총 전적 21전 20승이고 딱 2착을 한 번을 했습니다. 그것도 2세 시즌. 그러니까 이 2세 시즌 유일하게 매너워를 이긴 마필이 업셋이란 마필입니다. 이 매너워가 출발이 안 좋으면서 결국은 목 차이로 졌는데 이 업셋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비운의 마필이죠. 왜냐하면 이때 미국 역사상 가장 강한 경주마라고 할 수 있는 매너워를 버티고 있었으니까 경주마로 성공을 할 수가 없었죠. 번번이 깨졌어요. 한 6번인가 7번 붙어서 번번이 깨졌는데 그래도 이 업셋이 그래도 지금도 해자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비운의 경주마이긴 했는데 그 반면에 유일하게 또 매너워를 이긴 유일한 경주마였다는 점에서 아직도 이 업셋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운의 경주마이고 어떻게 보면 또 행운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후대에까지 그 이름이 알려지고 있는 그런 경주마라고 할 수가 있죠. 매너워는 사실
뭐 1926년 리딩 사이어도 합니다. 미국에서 리딩 사이어도 하는데 외조부로서 굉장히 좀 좋은 성적을 남겨요. 그건 뭐 세크리터리엇도 비슷한데, 그리고 이 맨오버 라인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릴 이 고돌핀 아라비안의 그 후손들을 본다면, 쭉 본다면 시스말보다는 좀 BMS 외접으로서 성적이 훨씬 영향력이 강하고 또 좋은 성적을 남겼어요. 그래서 맨오버는 브루드메어 사이어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리딩 사이어는 하는데 브루드메어 사이어는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런데 1942년부터 1950년도까지, 그러니까 9번이죠. 9번을 미국 BMS 브루드메어 사이어를 2등을 연속 9번을 합니다. 이때 1위가 누구냐면 서 갤라하드라는 말이 늘 1등을 하고 늘 맨오버가 2등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강한 말이 있어서 브루드메어 사이어는 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거의 10년 가까이 2등만 연속으로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맨오버도 외접으로서의 능력이 탁월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접으로서는 탁월한 성적을 남겼는데, 그러면 부마, 시스말로에서 성적은 뭐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경말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는데, 워 애드미럴이라는 마필이 바로 이 맨오버의 자마입니다. 워 애드미럴은 1937년 미국 상관마죠. 그리고 1945년 미국 리딩 사이어를 하고, 워 애드미럴도 맨오버와 비슷하게 1962년, 1963년 외접으로서 미국 브루드메어 사이어를 합니다. 2번 합니다. 그리고 워 애드미럴이 국내에 유명한 이유는 그 시비스킷이란 영화가 있었죠. 시비스킷이란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시비스킷과 상대를 하고 하는 그 상대마가 바로 이 워 애드미럴입니다. 매치 레이스를 펼쳤는데 결국 시비스킷한테 지긴 하는데, 그래도 나중에는 훨씬 시비스킷보다는 시스말로든 뭐든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맨오버의 또 다른 자마인 워 렐릭이 있어요. 그러니까 워 애드미럴 이 라인 자체는 미국에서 뭐 시스말로 내려가다 거의 사라져요. 거의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이 맨오버의 후손을 후대에 물려주는 이 마필은 바로 이 워 렐릭입니다. 이 워 렐릭에서 이제 인텐트, 1950년 미국 2세 챔피언이 있고, 그리고 인텐셔널리, 그리고 인텐트의 자마인 인텐셔널리, 그리고 인텐셔널리의 자마인, 그리고 요즘 현대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그러니까 고돌핀 아라비안 라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인 리얼리티가 나옵니다. 이 인 리얼리티 같은 경우는 플로리다산 마필이에요. 외저브가 BMS가 바로 외저브가 너프앤텀블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플로리다에서 가장 성공한 시스말 라인이 바로 이 너프앤텀블이라고, 이 외저브가 그래서 인 리얼리티도 플로리다산이고, 그 외저브가 너프앤텀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 리얼리티로 인해서 이제 이 고돌핀 아라비안의 이 라인이 맨오버 인 리얼리티 이렇게 오면서 이제 티즈나우 이렇게 가면서 활짝 꽃을 피는 거죠. 이렇게 맨오버 라인을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 이 마필이 참 워 애드머럴이래요. 시비스킷한테 졌던 이 마필이 바로 워 애드머럴이고, 이 인리얼리티 라인은 두 개의 라인으로 갈라집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볼 라인은 바로 이 밸리드 어필 라인입니다. 이 밸리드 어필의 자마로는 이 석세스풀 어필과 월드 어필이 있어요. 이 석세스풀 어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서울에 있는 나피도쿠스의 부마입니다. 그리고 금속 돌파라고 성적은 안 나오는데 상당히 고가의 마필이에요. 국내에서 경매할 때 고가에 팔렸는데 마체가 정말 좋아요. 그 생긴 값과 그거 값을 못하고 있지만 마체는 정말 좋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석세스풀 어필, 그리고 이 석세스 어필의 자마 중에 누가 있냐면 현재 지금 제주의 노건 목장에서 시스말로 신규 도입된 제이피스 거스토라고 흑룡의 부마입니다. 흑룡의 부마.
그리고 이 석세스풀 어필에 또 다른 자마는 클로징 어그먼트 있고, 그 다음에 이 밸리드 어필의 또 다른 자마이죠. 월드 어필. 월드 어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자마가 국내에 샤프 어필이 있습니다. 영웅망세라는 어마어마한 마필을 생산을 했죠. 그리고 골든 어필, 한류스타, 슬루즈 어필 이런 마필들의 부마입니다. 첫 번째 살펴본 건 요 밸리드 어필 라인이고, 그 다음에 이게 주류죠. 또 다른 라인은 니런치 라인입니다. 인리얼리티. 하나는 밸리드 어필이고 하나는 니런치인데, 이 니런치 라인 같은 경우는 일단 니런치의 자마로는 국내에는 푸처캐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명문가문, 스타우드, 기쁜 우리, 에머랜스, 블루밍 이런 마필의 부마이고, 그리고 이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이 아너 앤 글로리도 이 니런치 자마이고, 그 다음 이 니런치의 또 다른 자마로는 스카이워크가 있어요. 1986년 브리더스컵 클래식 우승을 거두었던 마필이고, 이 스카이워크의 자마인 벌트란도, 그리고 이 벌트란도의 자마인 오피스는 국내에 뭐 굉장히 유명한 마필들을 많이 생산했죠. 월드선, 도끼블레이드, 놀러블레이드, 아이스마린, 레전드스톰 이런 마필들을 생산했고, 특히 이번 더비에 이제 이 놀러블레이드와 레전드스톰이 출전을 하죠. 이번 주에 펼쳐지는 더비에 이 두 마필이 출전을 할 예정인데, 하여튼 지금도 여전히 이 오피스의 자마들은 국내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 이 오피스 자마 중에 외국에서, 그러니까 오피스가 국내에 도입되기 전에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자마가 누구냐면 보이즈 앳 토스코노바입니다. 이게 보이즈 앳 토스코노바인데 이게 8자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보이즈 앳 토스코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보이즈 앳 토스코노바이고, 이 보이즈 앳 토스코노바의 자마가 바로 작년에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쳐줬던 토스코 노바캣이 바로 이 보이즈 앳 토스코노바의 자마입니다. 어쨌든 이 니런치 자마 같은 경우는 국내에는 좀 유명한 말들이 많았죠. 푸츠캐스터, 오피스, 그리고 이 두 마필 오피스와 푸츠캐스터는 사라졌고 이제 보이즈 앳 토스코노만 남아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이 니런치 자마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마필은 이 시즈티지의 자마인 티즈나우죠. 거의 뭐 지금 현재 고돌핀 아라비안의 주류라고 하면 이 티즈나우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외국에서는 누가 있냐면 실수말 생활을 하는 마필이 많아요. 모닝라인도 있고 뭐 튜리스트도 있고, 하지만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마필은 바로 이 지몰로지스트입니다. 바로 스프링백, 메디치 글로리, 짜릿, 금화홀섬의 부마이죠. 굉장히 좀 스피디한 마필들을 많이 생산하면서 국내 친화적인 마필이고, 국내에서도 이 지몰로지스트를 좀 실수말로 도입을 하려고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안 판대요. 그쪽에서 계속 안 판다고 하는 바람에 도입을 못 하고 있는데, 도입이 되면은 국내에서 좀 성공을 할 가능성이 높은 마필이 바로 이 지몰로지스트입니다. 그리고 이 티즈나우는 뭐 말이 필요 없죠. 브리더스컵 클래식 2연패를 했는데 이 2연패 한 내용 자체가 뭐 굉장히 좀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의 2연패한 그 경주의 그 순간들이 뭐 미국에서도 뭐 그해 가장 뭐 유명한 스포츠 한 장면이라고 뽑힐 정도였으니까요. 어쨌든 이 9.12 테러 이후에 아랍 말들이 브리더스컵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둘 때 이 클래식에서 그 아랍 말들을 이긴 마필이 바로 이 티즈나우입니다. 국내에도 티즈나우의 자마들이 경주마로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어요. 바로 블루치퍼, 티즈플랜, I'm Your Father 이런 마필들이 이 티즈나우의 자마로 국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주마입니다. 블루치퍼는 지금 현재 국내 랭킹 1등이죠. 그리고 티즈플랜은 랭킹 한 3, 4등 되죠. 1등이 블루치퍼, 2등이 저거이죠. 저기 청담도끼 정도 될 거고, 그 바로 밑이 이제 티즈플랜 정도 되겠죠. 2, 3등이 청담도끼랑 문학지표이고, 이 티즈플랜이 한 4등 되겠네요. 4등 되는데, 어쨌든
국내 지금 현재 랭킹 1등과 4등이 바로 이 블루치프랑 티즈플랜이 티즈나우의 자마입니다. 그리고 이 티즈나우 계열의 실습말로는 국내에 많죠. 일단 콜로넬 존이 있습니다. 커널 존인데 국내에서는 뭐 콜로넬 존이라고 하더라고요. 백두, 콜미로켓의 부마이고, 티즈웨이도 티즈나우의 자마입니다. 부활의 반석, 짱콩 이런 마필들이 국내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생소하실 텐데 이 모던 카우보이라는 마필도 있어요. 사만다 치타가 데뷔전 우승을 했죠. 1점밖에 안 치렀는데 이제 자마들이 데뷔를 하고 있어요. 사만다 치타가 데뷔전 우승을 했는데 이 모던 카우보이, 그 다음 좀 주목을 해야 될 마필이 이제 이 티즈 원더풀이 되겠죠. 티즈 원더풀 같은 경우는 원더풀 플라이, 흥부자, 원더풀 이블 이런 마필, 황금탑의 부마인데 국내에 자마들의 성공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서 못 뛰는 말도 많습니다. 못 뛰는 말도 많은데 좀 비카와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 바로 이 티즈 원더풀인데, 그게 무엇을 뜻하냐면 매년 대상경주급에서 한두 두의 우승말을 배출할 수 있는 시수말이 바로 이 티즈 원더풀이 되겠습니다. 늘 이제 이 한두 두의 이 대상경주급 마필은 나온다는 얘기죠. 잘 뜨는 마필 한두는 나오는데 전체적인 자마들의 성적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특출나게 잘 뜨는 마필들이 생산되기 때문에 이 티즈 원더풀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쉽지가 않죠. 일단 요렇게 살펴봤습니다. 이 고돌핀 아라비안 계열의 시스말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은 원래 이 노던 댄서 라인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생각이었는데 그 요청이 많았어요. 지금 현재 내가 보고 있는, 만약에 이제 뭐 오피스다 이런 마필, 콜로넬 존이다, 과연 그럼 이게 어느 라인의 시스말이냐, 노던 댄서냐, 뭐 아니면은 뭐 티즈 나오냐, 이런 것들을 조금은 알기 쉽게 좀 꿀팁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시스말의 라인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시스말 마명으로 그 윗대 라인을 추정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